MBN 박재현 전무입니다.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시장에 이제 거래도 위축되고 상당히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오늘 그 한국자산 관련에 고종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고종환입니다. 네. 고 원장님 뭐 예상한 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거래도 많이 줄고 또 가격도 막 하락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상을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. 네, 그렇죠.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예상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.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. 그리고 빠르게 식고 있다. 이렇게 먼저 진단할 수 있고요. 매매가에 선행하는 거래량이 많이 좀 줄고 있다라는 중개업자의 전언이거든요. 예. 여기다가 전셋값도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일제히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. 예. 예컨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이고 최고가가 20억 한 1, 2천 정도 갔었는데 네. 17억 7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매수자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국민은행이나 KDI의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를 보아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제히 그 1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.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뭐 계속 이어질 거로 봅니까? 네, 그렇죠. 우리가 앞서 또 살펴보았듯이 이 부동산 경기의 10년 주기설 또 그리고 벌집 순환 모형 같은 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단기적인 변화는 거래량이 가격의 1, 2분기 선행하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1분기만 더 감소한다면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.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2, 3년 정도 집값은 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집값이 5, 6년 상승하면 4, 5년 하향 안정되는 그런 사이클 또 벌집 순환 모형을 보아도 7 내지 12년을 순환 주기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보면 한 2, 3년 정도 길게 보면 3, 4년 정도는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, 2년간 많이 내릴 수도 있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럼 보고 강남 있습니다. 지역 쪽이 조금 그럼 타격이 좀 있겠네요. 네, 왜냐하면 이 규제 정책 들이 대개 보면은 뭐 금리 인상 앞으로도 예고가 돼 있고 재건축의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부담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에는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올 이제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게 상당히 구체화될 거다.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건 어떨 거예요? 네, 그렇게 보여지죠.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만한 것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. 이제 남아 있는 거라고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예고되어 있죠.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우리는 지금 4월에 동결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어쨌든 역전 현상 때문에 한두 차례 더 오를 수도 있다는데 이제 무게감이 쏠리고 있죠. 네,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정부가 이제 재정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출범한 걸 보면 한두 달 이내에 빠르면 보유세 강화 이런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.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는 당연히 악재죠. 수요를 감소시키고 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에 방점을 찍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장 자체도 이제는 매수자 시장으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전망됩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당히 불확실한데 이럴 때 저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뭐 집값이 떨어지면 뭐 사도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옳은데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죠. 네. 저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법칙이 있어요. 제가 발견한 것인데 3대 법칙인데 예컨대 지금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소위 이제 경기 예측과 시기 선택의 문제죠.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 분석, 지역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, 특히 주택도 이제는 금융 상품처럼 이제 주거 상품,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상품 선택 이 세 가지 3대 법칙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 이제 경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향 사이드로 접어들면 이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잖아요.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이전에 많이 팔거나 뭐 예컨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고 권유를 했었잖아요.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기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
8년 장기 임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. 그 이유는 지금 부동산 경기는 2, 3년 내지 3, 4년 정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2031년까지 증가하고 경제는 소득은 2040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. 그렇게 보면 이번에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에 상승이 남아 있다는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.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렇게 뭐 두렵고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. 이렇게 장기 투자 전략을 좀 선택하라는 말씀이고, 두 번째는 지역은 유망 지역이라고 말하면 성장 지역을 선택해야 돼요. 제가 좀 꿀팁을 꼭 드리면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. 저는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인프라가 확충, 지하철과 같은 확충되고 그리고 행정계획, 이렇게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는 이러한 국토계획 이라든지 도시계획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 네 가지 지역을 주목해서 이런 지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. 이 주택인 경우는 주거 상품은 소형화 새주택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. 그렇다 그러면 이왕이면 소형 위주로 그리고 새주택 위주로 예컨대 우리가 신규 분양 전략을 노리는 것은 참 좋죠. 강남이 꼭 로또 청약이 아니어도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이 청약을 노리는 이런 전략은 바람직하고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한다면 경공매를 그런 공략하는 전략도 비교적 좋아 보여요. 그리고 저는 아파트보다는 뭐 단독이나 이제 다가구 주택 쪽으로 그리고 이 토지 주택 토지 쪽으로도 다소 자금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, 그러니까 주택의 규제를 피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을 잘 가면 3대 법칙이 있죠. 시기 선택, 지역 선택. 상품 선택에 잘만 고른다면 성공하는 법칙이 될 것입니다. 고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고종환 원장과 알아봤습니다.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.